김경 게이트라고 불러도 전혀 손색이 없고 전혀 미흡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비록 서울시 의원이니까 우리가 평소에 국회의원 정도 돼야 유명한 공인이고 정치인이라고 생각했지 서울특별시 시의회 시의원 정도가 뭐 이렇게 대단할까라는 생각을 하신 분이 계셨을 수도 있는데 이 정도면 서울시 의원 김경 시의원발 게이트 이전에 어떤 게이트 못지않은 내지는 그걸 뛰어넘을 정도로 여권을 현 집권 세력을 강타할 수도 있는 그런 게이트로 확연하게 번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커지니까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제 감으로 그 손절하는 기미가 있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손절하는 느낌이 든다. 이 혼란스러운 시국에 굳이 그 한겨레 아니죠. 뭐 기자 열심히 취재를 했겠죠. 단독 기사를 냈는데 강선우 공관위 회의에서 울고불고 화내면서 김경 공천 밀어붙여 이렇게 기사를 냈어요. 근데 이 표현 자체를 다 이렇게 살린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때는 2022년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 회의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그때 김병기 의원 찾아가서 저 어떡해요.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뭐 그거 난리가 나가지고 그러고 나서 내일 공관위 회의인데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죠. 공관위 회의 가가지고 언성을 높이고 눈물까지 보이면서 김경 전 서울시 의원 공천을 강하게 주장했다는 진짜 그런 증언이 나왔다고 한겨레가 보도를 했어요. 여러분 기억이 조금 어사미사실까 봐 조금만 정리해드리면 네. 그 전날 강선호 의원을 김병기 의원이 불러서 어떻게 된 거니? 하면서 딱 녹음기 틀어놓고 얘기했을 때 제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하면서 본인이 아니라 그 지역 사무국장이 돈을 받은 거를 뒤늦게 알았다. 그리고 아마 김경시 의원이 공천을 안 주면 뭔가 겁박을 하는 느낌 그런 뉘앙스 그리고 근데 컷오프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 전날. 네. 근데 다음날 서울시의회 공천관리공관회의에서 그 다음에 컷오프에서 아예 단수 공천으로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다. 근데 그걸 놓고 원래는 강선호 의원이 나는 우리 지역구라서 원래대로 하란 대로 난 거기 얘기도 안 했다. 근데 김병기 공관위 간사는 아예 그 회의 안 들어왔고 오늘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강선호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말을 삼가한 게 아니라 아예 이 제목부터 나오는 표현이 그렇죠. 내가 강서가 그 지역의 네. 지역위원장인데 왜 추천도 못하느냐 하면서 울고불며 하면서 김경시 의원을 추천했다. 너무 강한 톤이라 다른 공관위원들이 혀를 내두르며 알아서 하시라는 쪽으로 분위기가 모였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강선호 의원이 이 건에 관해서는 뭐 여러 차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계속 드러나는 상황이죠. 그런 거죠. 네, 변호사님, 근데 저는요, 이거는 너무 막 증언이 구체적이니까 공천 헌금 의혹의 쐐기를 받았다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분위기 좀 전해주세요. 빼박일 것 같은데 네. 원래 4월 20일까지 네. 그 강서 그쪽은 여성 청년으로 멋지게 선거를 치러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4월 20일 날 입장이 변하면서 내가 지역구 위원장인데 추천도 못해? 이러면서 내가 이거 연기해야 돼? 울고 난리치고 다른 의원들이 그걸 지켜본 거야. 근데 너무 소리를 지르고 오니까 이거를 그냥 알아서 해. 그러면서 다 피한 거야. 그냥 이거 네가 알아서 해. 그러니까 다른 의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 안 냈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약간 좀 의심이 드는 게 김병기 의원이 그 회의 안 들어오고 20일 날 살려주세요 하면서 뭔가 방향을 제시해 준 게 이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녹음이 안 돼 있는 그 회의 상황에서 김병기 의원이 예를 들어서 나는 안 들어갈 테니까 그럼 알아서 강선우 네가 알아서 강하게 얘기해. 아니면 또 지금까지 나온 다른 관측은 김병기 강선우보다 더 윗선에서 누군가가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김경시 의원을 공천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거기에 지금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강선호 의원까지 들어와서 뭐 울고불고 화내면서 했으니까 이게 됐다. 지금 여러 관측이 나오는 거예요. 그 상황이 화를 내면서 울고불고 하니까 회의장 바깥까지 그 소리가 크게 들렸다. 그리고 다른 위원들은 뭐 혀를 내두르면서 알아서 하시라. 국회의원이 저 정도까지 저렇게 해야 되나 하면서 약간 의아하면서 그 상황을 지켜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네가 알아서 책임지고 김경을 공천을 이끌어내면 우리가 그건 밀어주겠다. 이러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이제 들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건 알 수 없으니까. 근데 갑자기 이제 180도 변한 거잖아요. 전날하고 갑자기 하루치에 변했으니까. 그래서 그때 저는 이 목소리가 그 연상이 되는 게 옛날에 그 왜 선거운동하면서 이 강선우가 다 먹겠습니다. 막 이렇게 목소리 크게 한 적 있잖아요. 약간 그 큰 목소리로 강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다른 위원님들을 다 쫄게 하지 않았을까. 내가 왜 못해? 내가 지역구 위원장인데. 그치. 그것도 못해요? 막 이렇게 흐느끼는 게 아니라 울면서 큰 소리를 벙벙하니까. 의원님
지방선거에 서울시 의회 시의원 공천하는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국회의원이 이렇게 울고불며 화내면서 꼭 공천해달라. 이거 통상적으로 이런 거 있어요. 아, 저 이런 거 없어요? 처음 봐요. 그죠, 그죠. 처음 봤어요. 예. 저도 국회에서 한 18년 보좌관 생활하면서 공천 과정을 수없이 많이 봐왔어요. 지방선거라든가 뭐 국회의원 공천 과정도 봐왔는데 이렇게 그거는 본 적 있어요. 무릎 꿇을 때 본 적 있어. 아, 무릎이야 뭐. 예. 그러니까 누가, 지방선거 아니 네. 그 아, 국회의원에게 네네. 그러니까 에게, 그 당협위원장에게 그건 그럴 수 있죠. 구청장 선거에 나오니까 자기를 공천을 달라. 나는 이 모든 건 다 그렇다. 그리고 충성하겠다면서 무릎을 꿇은 거. 그건 그거, 제가 본 적 있습니다. 무릎은 양반이죠. 소문도 많이 났었어요. 이제 그런 거 본 적 있는데 공관위 회의에 들어가지고 국회의원. 다른 이제 공관위원들 반대하는데 울고 불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이 사람 꼭 공천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단둘이 있을 때야 그 그냥 할수 지역구의 있지. 현역 국회의원이 그렇죠. 울고불고 화내면서 이 사람 꼭 공천해달라. 이건 진짜 그러면 이제 상상할 수가 없는 근데 일이에요. 왜냐면 본인의 해명하고 180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죠. 나는 그렇죠. 관여하지 않았다. 이래놓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변호사님 그럼 이게요 그 속기록 같은 게 있잖아요. 이때 여기서 강선우 의원 가로 열고 울고 부르며 가로 닫고 내 맘대로 못해 이런 거 기록 있을 그거를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정식 네. 속기록 같으면 그런 상황까지 다 전하는데 이런 거는 뭐 법정회의체가 아니니까 아마 그 회의록에는 그냥 강하게 주장한 정도로 그냥 회의록에 담겼던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그냥 네. 거기서 지켜본 관계자의 구도로 이런 상황이 이제 전해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회의록 얘기가 나오는데 이래요. 지금 네. 강 의원은 뭐라고 하냐면 경찰이 회의록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 회의록에는 울고 불고하는 그런 내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회의록에는 아마 요약본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또 간단하게 얘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문장과 다운표라든 마침표까지 다 들어가는 그런 속기록이 아니라 그냥 줄여서 핵심만 무슨 말이 대화가 오고 갔다. 거기에 누가 찬성했다. 이 정도만 추작된 그런 회의록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반론 차원에서 아이고. 그 말씀을 조금만 더 전해드리면 강선우 의원 측은 네. 지금 이준호 대변인 말씀처럼 회의록 경찰 갖고 있다. 소리 지르고 울고 화내고 이거 팩트 틀렸다. 입장 확인 전혀 없는 채로 있지도 않은 허위 사실 내용이 보도되어 강력한 법적 조치 취할 거다. 그렇죠. 이 기사를 인용해서 확대 재생산하는 경우도 법적 조치할 거다라는 얘기를 밝혔다. 그건 제가 반론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네네. 근데 제 생각에도 이 정도의 구체적이고 그렇죠. 아주 디테일이 살아있는 내용이면 이게 한겨레가 그리고 사실은 무슨 이 정부나 민주당에 뭘 해코지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언론도 아니라는 게 네. 우리의 인식이면 이거는 굉장히 믿을 만한 당시 현장에 있었던 공관위원이나 네. 하여튼 그로부터 아주 긴밀한 사람한테 취재했었다.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자꾸 막 쿼트가 정확하게 따서 나오는 거는 진짜 이 상황으로는 강서 넘어가겠다. 지선 어렵다. 우리 자정하는 모습을 보이자라고 해서 빨리 정리하자. 이런 분위기가 민주당에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면서 자 정치권에서 이 관련 녹취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정황을 알 수 있는 녹취 들어볼게요. 저 큐피디님이 준비하셨습니다. 네. 저는 제 삶에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무슨 원칙일까요? 그래서 원칙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원하면 무조건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법칙? 네. 받으면 나는 그 받은 거를 약속을 저버리지 않는다. 그런 원칙? 그렇죠. 뭐. 그거 정가대로. 같아요. 일단 20일 날 돈 받은 거 인정했잖아요. 그 다음 날 강하게 어쨌든 뭐 안 울었어도 단수 공천 주장했잖아. 그러니까요. 그 네. 원칙은 지킨 것 같아요. 그렇지. 받으면 약속을 지킨다. 이거지. 네. 결국 아. 여러분 이걸 종합하면 그 전날까지 분명히 강선호 의원 측이 돈을 거액을 받은 거는 그 녹취에서 100% 확인이 되는 거고 그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돌려주지 못한 것도 확실하게 추정되는 거고 근데 바로 다음 날 강선호 의원이 공관위 회의에 들어간 것도 확인된 거고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심지어 울고 불며 화내며 공천 주장한 것도 맞고 그러면 돈 받고 김경 시의원 여기다 공천해 주자 해서 공천을 밀어붙여서 공천시켜줬다. 그럼 이거 공천 뇌물 헌금이 아니라 공천 뇌물이죠. 이거는 뇌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김병기 의원 그 녹취 보면 나오지만 왜 기자회견 얘기가 나왔었어요. 김경시 의원이 내 공천 안 주면 1억 준 거 기자회견 하겠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김병기 의원과 대화 속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번에 회의장에 들어가서 네. 단수 공천 못 시키면은 기자회견 해가지고 자기가 배치 떨어지는 일, 형사처벌 받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울고 불고 하는 게 저절로 감정이입이 되면서 그렇게 관제시킬 수밖에 없었다. 현재까지 나온 보도는 저희가 이렇게 강력한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다. 이제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공천하면서 울었다는 얘기는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이제 네. 자기 공천 갖고는 울고불고 할 수도 그쵸, 있고 자기 삭발할 공천 수도 있고 가지고. 막 무릎 꿇을 수도 있고 뭐 화낼 수 네네. 있는데 자기가 아니라 자기 지역구의 하위 기구죠. 네네.
서울시 시의원 공천을 갖고 울고불고 화내는 일은 정말 자기 공천 가지고 우는 경우도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공천을 할 수 그럼요. 있죠. 그럼요. 네. 이제 여자분이었는데 이제 네. 우니까 그 이제 그 의원이 이제 손수건하고 휴지를 이제 건네줘서 맞닦아요. 그러니까 더 크게 우는 거예요. 어머나. 그 어쨌든 그래서 공천 못 받았어. 못 받았는데 어쨌든 최후의 수단으로 눈물을 보이면서 호소하는 이런 거는 공천 과정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현역 국회의원이 자기 그 지역 관련 서울시 네네네. 의원 공천을 안 주면 안 된다고 울고불고 화내서 결국 공천을 그야말로 관철시킨 어떻게 보면 헌정사상 이렇게 공개된 거는 거의 전대미문. 아, 그렇게 그래서 되게 애틋한 관계인데 애틋한 관계잖아요. 울면서 공천권 주라고 한 거면. 네. 근데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틀어진 것도 신기하고 그렇죠. 뭐 상식에 부합하지 않아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압도적인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뉴스트라 타노스.